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110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120만을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뭐였죠? 110만이 됐다. 어제까지 109만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 110만이 됐다. 110만도 대단하잖아요. 골드 버튼 왜 안 오죠, 근데? 지금 몇 달이 있습니까?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립니다. 인증 원합니다. 예, 구경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기 언박싱 한번 해야 네. 되잖아요. 언박싱을 한번 해야 된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합타임 요정 120만 네. 요정 오윤혜 씨가 본 오늘의 뉴스는 제가 오늘 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아주 경쟁 치열하게 중이시더라고요. 예. 경쟁 중이라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영업사원 하면은 성과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요. 이 부분에 그래프 그려야죠. 막대 그래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세일즈 외교 드디어 성과가 나타났다. 27일에 상반기 투자 유치 실적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친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도 물가 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있고 수출과 무역 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보니까 소득이 3.4% 늘었는데 이제 물가는 12.4% 4배가 그럼 올랐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띄는 기사들이 빚으로 코로나를 버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51%가 늘었고요. 당장 몇십만 원이 없어서 고금리를 깨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무역 수지는 어떠냐? 오늘자 한경 경제 언론을 또 봤습니다. 네. 66년 만에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올해 6월까지 무역 적자가 103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 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1956년도 이후 66년 만에 최대 적자인데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91억 6천만 적자가 있었고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에는 64억 달러 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수출과 무역 수지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네. 핵심은 네. 중국하고 반도체거든요. 우리 무역 수지 적자. 네. 핵심은 중국하고 반도체인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대 정책,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위안스카이 네. 여기까지 해가면서 위안스카이는 실제로 고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이 22살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무슨 첩을 10명을 거느리고 살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내정에 엄청나게 간섭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싱하이밍 지금 현 중국 대사에다가 네. 그런 위안스카이가 떠오른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네. 중국과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 나토에 가서 중국이랑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수입선, 수출선 다변화해야죠. 문제는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대무역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넓혔느냐. 네. 급변침하면 안 되잖아요. 2위가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무역 수지가 네. 흑자였던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중국에서 무역 수지가 아주 악화된 만큼 미국에서 그러면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올라갔느냐 네. 아직 안 됐고 네. 거기에 이제 바이오나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네. 오히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서 공장을 여러 개를 막 이 공동 투자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랑 이러고 있는데. 네.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요. 9월 달에 자영업자들은 빚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네.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죠. 김건희 여사도 관련해서 K컬처 영업사원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27일 그러게요.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6일 공개된 미국 미술 전문 매체인 아트넷 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 넷플릭스 가가지고 넷플릭스도 뭐 3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연간. 엄청난 성과다. 이거 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언론의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었던 게 영화인들이나 넷플릭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거는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100% 이상 투자를 하지만 IP와 판권, 해외 유통권 모두 독점을 하는 구조 때문에 오징어 게임도 1조를 벌어들였어요. 넷플릭스는. 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던 국내 제작사는 20억에서 50억이에요. 순수익이. 네, 근데 얼마 안 앞으로 되죠. 오징어 게임 2가 만들어진다 한들 이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국내 컨텐츠 업체들은 한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 투자비는 싸고요. 네. 컨텐츠는 잘 생산을 하니까 퀄리티가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네. K컬처에 대한 사람들이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그 눈물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조용한 내조. 네. 조용한 내조. 네. 조용한 내조는 어디로 갔느냐. 이 정도면 본인은 굉장히 절제하면서 조용히 하고 있다라고 이게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5년 미국 국립미술관이 소장한 마크 로스코 작품 네. 50점을 대해 한국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2016년에는 르 코르비지에 작품 500점. 여기는 저도 딸내미랑 같이 갔다 왔는데 르 네. 코르비지에 네. 작품 500점을 전시했는데 두 전시 모두 국내 최대 규모였다. 이게 지금 K컬처 세일즈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 자랑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정말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가 있는데 그냥 빈 껍데기인데 이걸 그다음에- 자꾸 성과라고. 예, 그다음에 뭐 자랑하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용한 내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조용한 내조 하겠다 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시던 분이 네. 지금 이게 이 정도도 조용한 내조다. 내가 조금 더 시끄럽게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내조에서 내가 실제로 대통령 부인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것만으로는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는 제2부속실 만들어서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내조를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명이 된 게 없어요.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네, 논문 표절부터 해고 주가 조작까지 너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넷플릭스 얘기를 하셔서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추가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추가로 돈을 그 수익에 따라서 뭘 못 받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받습니다. 어떡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국 영화협회 감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협회나 남미 영화협회, 뭐 아르헨티나 영화협회 감독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요. 네. 그쪽에서 자기 작품이 상영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국 제작자 협회나 한국 영화협회에 들어와 있으면 넷플릭스가 네. 추가로 런닝 개런티 즉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안 해요. 그러면 K컬처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넷플릭스랑 만나서 우리 창작자들을 위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내는 IP 보호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넷플릭스를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득이 없는 방법이 거예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협상력이. 봉준호 감독은 옥자 상영되면 상영된 만큼 계속해서 그 지적재산권 네, 본인의 창작 받는군요. 관련돼서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 감독협회 등록돼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국내 컨텐츠 업계들의 이 IP 보호 규정, 국내 규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를 왜 협상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진짜 실질적인 일을 해줘야 영업사원이다. 3조 3천억 원을 그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 문화 창작자들의 들이 갖고 가야지. 땀과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돼 있는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네.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지. 네. 이렇게 그냥 외화내빈처럼 보이는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영업사원 성과를 네.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영업사원 성과 없는 영업사원은 누가 쓰겠습니까? 성과를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필요한 성과를. 자, 3부에서는 용해인 장해찬의 용장호투 이어지고요. 4부에서는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외국인 보호소 인권 실태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